자, 그 1번 문제 여러분들 좀 잘 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한글 맞춤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할 때 제가 강조를 했는 부분이 되는데, 우선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 3번은 기본적으로 우선 던인데, 이 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경험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 과거 사실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물음. 그러니까 이제 뭐 더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던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랑은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 구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 요것이 좀 더 친숙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 3번이 되겠고, 그 이제 문제가 나머지는 이제 요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는데, 요거 그때 제가 기억을 하실 때 간접과 직접, 그러니까 간접 인용을 할 때 또는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할 때 그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간접이 되겠죠.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은 내일 야유회에 이가 아니라 이가 되겠죠. 이로 고쳐주십시오. 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가 되겠습니다. 4번은 뭐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바로 이로 고치셔야 되겠죠. 이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앞에 어미 는이 들어가면서 그 뒤에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도외시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도외시하다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붙여야 되겠죠. 도외시하다가 되겠습니다. 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지는 밖에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지,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붙여서 연결하는 연결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회복될지는 추측이라든지 막연한 의문이 됩니다. 거기.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 되고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 2번이 됩니다. 2번. 1번 선지에서는 근거 등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것은 조건이라든지 또는 범위에 제한되는 형태는 뭐뭐의 한 하다가 되겠죠. 뭐뭐의 한 하다라는 형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뭐뭐의 한 하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뭐뭐에 비치하다. 뭐뭐를 뭐뭐에 비치하다. 맞는 구조가 되겠죠. 문장에서. 그 다음에 3번에 4번을 보게 되면은 불구하다가 되는데, 뭐뭐에도 불구하다 또는 뭐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4번 문제의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성어로는 일의 근본, 즉 줄기는 있고 사소한 부분에 집착한다라든지 또는 사소한 부분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서 본말 정도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경물치지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가 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유명무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가 되겠죠.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도노 점수는 불교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디귿에서 인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리얼. 그러나 밤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기억.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인간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라는 순위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나오고 있는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댄 것으로 적절한 것. 정답 3번이 됩니다. 3번. 자, 지금 제시문에서 방향을 잘못 가리키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 혼자 가버리는 길잡이는 리더십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의 정답 1번인데 1번은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지금 부합하지 않는 것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고 간접 바라는 화자가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때, 자, 그때 쓰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공손한 표현을 위해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라는 언급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전수필설이라는 그 내용이 되는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이 글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체적인 사실 예화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 예화가 되는데 이 예화는 실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실 예화에다가 아까 뒷부분에는 그 의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의견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크게 2단 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고전수필설이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또는 본인이 글을 쓸 때 뭐를 깨달은 것이 되겠죠.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이 되는데 중간에 이런 사실 예화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귀납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 귀납. 자, 또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추도. 자, 그래서 지금 9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납적 구성의 글이 되겠고, 자, 특히 유추의 방식을 또 사용을 했고 교훈적인 내용을 또 도출하는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지금 진리와 정의, 이 유사점에 주목을 해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역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겠죠. 4번도 역시 마찬가지. 여행과 인생의 유사점을 근거로 인생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추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 요런 하나의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고 뒷부분에 요런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죠. 그때 제가 예로 든 게 영어 또는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말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독자의 호기심이라든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990년도에 있었던 황소개구리가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이 황소개구리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토종 참개구리가 우리 토종 참개구리가 말 그대로 생태계 교란에 의해서 위기에 맞이하게 되거든요. 즉 영어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황소개구리가 들어오고 우리말의 위기에 처했듯이 토종 참개구리가 위기에 초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유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다가 되잖아요.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처주마라고 해서 여이가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여이. 자, 처주다라는 것 자체가 한 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주다는 셈을 맞추어 주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네, 나머지는 네,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2번은 처지다, 3번은 처대다, 4번은 처박히다가 되겠죠. 4번은 처박다의 피동이 됩니다. 처박다의 피동 희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면은 보조용언이 지금 결합되지 않는 내용이 되는데, 네, 요거는, 네, 나머지 1번에서 3번 선지는 좀 쉽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오다라든지, 그 다음에 버리다라든지, 주다라가 되는데, 4번은 뒤에가 지금 보이다라는 것은, 네, 기본형이 보다가 되겠죠, 보다. 이 보다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본다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이때 보이다는 네,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 네, 거기에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그래서 뭐 2번에 버리다는 동사 뒤에 버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지는 주다. 네, 이런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보조동사, 보조동사로 2번, 3번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지금 사고는 생각하다. 그 다음에 지금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유의관계라든지 또는 반의관계로 보기보다는 특별한 의미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순차적인 의미관계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반의관계가 되겠습니다. 반의관계. 그 4번에 나오고 있는 모두라는 것은 글의 첫머리가 됩니다. 첫머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발언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연목구어는 말 그대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라는 뜻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불가능 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고자 할 때, 네, 그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4번. 그 좌고우면은 이쪽 저쪽을 돌아보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네, 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의미가 되겠고 암중모색은 네,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아내거나 또는 알아내거나 찾아내고자 할 때 그때 암중모색이라는 것이 되겠고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지금 2번은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고 있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네, 거기 보면은 암혈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바위 구멍이나 바위 틈으로 세상을 등진 선비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하면서 지금 이곳에 치는 눈비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눈비는 힘들게 응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이 배옷이라는 것은 네, 여름철에 입고 있는 배로 만든 옷이 되는데 자, 요게 또 다른 한편의 다른 의미로는 벼슬하지 않는 네, 벼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벼슬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디귿은 서산에 해 가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시정화자가 멀리 떨어진 임금이 네, 돌아가셨다라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리을의 화자는 죽음에 대한 비애, 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네, 1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고추장 같은 경우에 명사 고추와 그 다음에 간장이라든지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인 명사 장이 결합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 자, 그 다음에 놀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명사 놀이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놀다의 놀 플러스 이가 되는데 이. 자, 이렇게 지금 파생명사로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명사인 터가 붙어서 네, 다시 그 어근이 붙게 되면서 네, 합성어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놀이에다가 파생명사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명사가 붙어서 만들어지게 된 합성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짓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짓이 되겠죠. 짓은 그 움직이는 동작이 됩니다. 움직이는 동작. 근데 이때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은 명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명사. 하지만 이게 짓이라는 게 네, 분명히 접사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네,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짓 명사로 보아서 합성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감은 명사 장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감이 되거든요. 감. 자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서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죠. 합성어. 자, 그 2번 선제에 나오고 있는 것은 면도칼이 되는데 면도칼은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빨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의 네, 규정 조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성명사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나오고 있는 깍두기가 되는데, 자, 요거는 저희 한글 맞춤법 제23항에 나오고 있는 뭐뭐 하다라든지 뭐뭐 거리다가 있습니다. 하다와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네, 요 깍두기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파생어의 예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많이 흔하게 나오고 있는 님, 전미사가 되는 것으로서 파생어가 맞습니다. 파생어. 작은 형은 합성어가 되겠죠. 합성어. 자, 그 다음에 핫바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네, 그러니까 솜으로 만든 또는 솜을 둔, 자, 이런 뜻을 더하고 있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치찌개 돌다리는 합성어가 되겠고 시나브로는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단일어. 자, 그 다음에 암탉에서 암은 성의 구별이 있는, 말 그대로 성별의 구분이 있는 지금 동식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서 네, 이것은 접두사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파생어.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의 정답 1번이 됩니다. 1번. 지금 1번을 보면은 글쓴이는 인문학의 성격을 서두에 제시하고 현대사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에 해야 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거기.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허위사실 유포, 잘못된 여론 형성과 관련된 역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순기능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자, 지금 시적 화자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시적 화자는 추위에 잠을 깨어 화자가 처해져 있는 곳 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곳에 있는 이 가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지만 지금 리얼에 나오고 있는 이 잠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은 아닙니다. 투영된 대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는, 네, 요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4번입니다. 쉽습니다. 네, 액자로 인해서 그림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액자는 그림을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 4번의 옷차림,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면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으로서, 네, 4번이 유사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사관계. 여러분들 이게 작년 국가직에서 나온 겁니다. 작년 국가직. 작년 국가직 기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작년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작년 문제는 수능형의 문제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뒤쪽으로 가면 주로 이제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 네, 지금은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이제 독서 영역이라고 해서 독서라는 말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네, 18번 문제가 되겠죠. 18번 문제. 네, 이런 뭐 18번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장문, 지금 수능 문제가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학 형식으로 지금 5개 영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네, 그 수능형에 해당하는 문제 지문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특히 이제 좀 많이 강화를 하는 게, 이제 과목도 이렇게 좀 많이, 네, 추가해서 고졸 출신들 있죠. 네, 고졸 출신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9급에 이제 맞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 것으로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뭐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도표들이 나왔을 때 이 도표에 대한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전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 뭐 간단하게 뭐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면은 띄어쓰기에 어긋난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를 묻고 바로 선지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은 이제는 약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 6, 9, 11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거든요. 평가원. 그러니까 모든 수능 문제 또는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유형을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원 문제 유형을 보면은 문법이 크게 5문제 또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원래는 문과, 이과가, 국어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 작년에는 네, 이과는 5개, 문과는 6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가 중세국어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 가버리면서 그냥 5문제로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5문제가 보통 출제가 될 때 사실 학생들이 약간의 문제 푸는 센스만 있으면은 네, 그닥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문이 보통 문제가 보기를 참고해 가지고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글 맞춤법이 있으면 한글 맞춤법 36항, 한글 맞춤법 37항 또는 한글 맞춤법 38항이라고 해서 이런 예를 네, 거기 적어줍니다. 그냥 대놓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렇게 5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오지선다니까. 여러분들도 네, 충분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특히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어휘 문제에서 아마 이제 정답이 좀 많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실제 그런 조건들 다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하나, 둘,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런 것도 적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첫 번째가 초 플러스 불이지 않습니까? 요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오답을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면은 여기 이제 국밥이 들어가는 거죠. 국밥. 분명히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 소리가 되는데 여기는 안울림 예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예 규정 조건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기 주어진, 그러니까 보기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주고, 네, 이 선지에서 골라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그 다른 곳에서도 뭐 수능형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 강사님들께서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형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이게 전체 작년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네, 10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대로.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작년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조금 수능용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그 문학 문제가 이제 현대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 고전 문학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크게 3문제, 네, 나머지 7문제 정도가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4월에 있을 그 시험은 우선 지식형, 네, 단순 지식형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50% 정도 출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문학 위주로 정리하십시오. 우선은 비문학 위주로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적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우선 공부 순서, 네, 그 공부하시는 어떤 순위를 매기게 되면은 지식형의 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 쪽으로 가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학, 네,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네,